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8월 12일 오늘의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길하고 대구를 운행하고 있는 이 티웨이 항공 아시죠? 이 티웨이 항공이 이 12일 또 다음 주 19일에는 이 중국으로 연길로 갈 때는 승객을 하나도 태우지 않고 무승객으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연길에서 이 대구로 들어올 때는 또 승객을 가득 이렇게 싣고 이렇게 만석으로 또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운행에 이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침 이 한국일보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그 제정을 두고 이 국회에서도 지금 한참 논의 중에 있죠.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 한국인들이 지나가는 이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야 코로나야 하고 이 놀림을 했다가 지금 법원으로부터 이 벌금 1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뉴스 브리핑 시간에 이 코로나19 백신만으로는 안 된다. 이 치료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요.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 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오늘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서요. 그 내용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와 연길, 항공노선, 중국행 무승객, 한국행 만석 왜 이런 제목인데요. 중국 연길과 대구를 왕래하는 이 티웨이 항공이 오늘 12일부터 갑자기 무승객으로 대구 공항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연길에서 대구로 올 때는 승객을 가득 태워 국내로 입국한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 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오늘 아침 단독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11일 대구시와 이 티웨이 항공에 따르면은요, 연길공항 측은 10일 그러니까 연길공항 방역시설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 2일에 목요일만 직항 노선을 운행하는 대구 연길 노선에 대해서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노선에는 한국 출발 탑승객을 태우지 말고 운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티웨이 항공 측은 12일과 다음 주 19일 오전 9시에 출발하는 이 항공기는 승객을 태우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을 열리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길과 대구를 운행하는 이 티웨이 항공편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항공기 189석 중 85%의 160석만 채워서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국내에서 연길을 왕복하는 유일한 항공편이었죠.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월 말까지 이 좌석이 모두 매진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요, 티웨이 항공 관계자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때부터 이 중국 측에서는 방역과 관련된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일과 19일 출발 예정인 승객들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통보를 해줬다고 이렇게 티웨이 항공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항공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도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연길공항에서 방역시설 개선 공사를 한다면 출입국자 모두에게 똑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맞다.
이 중국 입국자는 막고 이 출국자는 허용하는 참 이상한 조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그래서 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구시 관계자는 이 중국 측이 연길공항 방역시설 개설 이유로 국내 탑승객을 제한했지만은 이 지상조업자를 21일 격리 조치한 것을 보면 국내 코로나19 상황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일 그러니까 8월 26일부터는 이 정상 운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구시 관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JTBC가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이 길 가던 다문화 가정 2세에 야 코로나 하고 이렇게 놀림을 했던 한 남성들 벌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는 보도입니다. 이 길 가던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 발언을 한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려서 관심을 끕니다. 이 JTBC 방송이 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은 이들은 지난해 10월 밤 11시쯤 인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이던 김모 씨에게 야 코로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모 씨는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은 이 모욕죄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써 10개월 전에 발생한 일인데요. 이 모욕죄에 대한 첫 판결이 이렇게 10개월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김 씨는 방글라데시인 아버지와 이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2세라고 합니다. 이 김 씨가 당시 이들에게 이 항의를 했는데요. 이 되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 불법 체류자인지 조사해봐라. 이 한국인을 상대로 태클 거는 족 아니냐 등 이렇게 혐오 발언까지 일삼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혐오 발언을 일삼으니까 아마 이 김 씨는 경찰에 이 신고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이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너무 무섭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 처지는 느낌이었다. 이 남성들이 욕을 하고 밀치기도 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네, 이 약 코로나 하고 이렇게 놀림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욕도 하고 밀치기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정도가 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 현행법상 코로나19로 인한 인종차별, 혐오 발언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이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은 이 이주민 등에 대한 코로나19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JTBC 방송은 이 김 씨의 변론을 맡은 이현서 변호사의 이 말을 이렇게 인터뷰 영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인종차별 없어야 되죠. 또 특히 이 혐오 이런 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면 이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이번 판결이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0만원은 너무 약하게 때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그래도 뭐 300만원 이상은 이렇게 때려야 이 혐오 발언을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이 있는데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가면은 내년 초이면은 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억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보건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가 이 치료제를 찾는 데에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뉴시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WHO 백신에도 확진자가 계속 상승, 치료제 후보군 3종 효능 실험. 이 세계보건기구는요, 코로나19 치료제를 공동 연구하는 이 연대 실험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군 4개 종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최종 실험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들 4종에 대해서는, 4개의 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입원 환자에게 적용해서 이 실험을 해 봤는데, 효과가 이 접근한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 말라리아 치료제 알테수네이트, 그리고 특정 암 치료제 이메티닙, 그리고 면역체계 장애 치료제인 인플릭시맵, 이렇게 약물 3종에 대해서 이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깐 이 중국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백신 접종 18억 회분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중국은 이러한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델타 변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자 부스터샷, 그러니까 면역 효과의 연장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을 그 효능 검토까지 착수한 상태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 난징에서 퍼진 이 코로나19 감염이 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1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1명으로 보고가 됐고요.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사회 확진자가 83명에 달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가요, 이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지급하게 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일보가 전했습니다. 지급 대상만 100만 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 시작.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간 전담반이 꾸려져서 이 보상액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오는 10월 말에 이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11일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은요, 손실보상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3가지라고 합니다. 이 피해액 산정 방식, 그리고 지원 범위, 심의위원회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참여 여부라고 합니다. 올해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1조 263억 원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당초 이 추경안보다 4,034억 원이 늘어난 액수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이 손실보상금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추산한 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집합금지 업종, 시간 제한 업종 등 이 방역에 영향을 받은 업종을 따져본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은 대상이 정부 추산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8월 10일 뉴스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이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내 체류 동포분들이 알아두면 이 도움되는 뉴스만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또 이 구독, 신청과 좋아요,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